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로 물러났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남부지방은 강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은 기습폭우가 예상되는데 반면 남부지방은 고온다습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까지 치솟으며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합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포함해 30일까지 각국 정상과 회담을 하기로 한 가운데 한일 정상이 따로 만나는 건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민생 현안을 뒤로한 채 한 달 가까이 개정 유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구성 협상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특사 출국을 앞두고 오늘이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조윤아 양과 일가족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이 계속되고 있지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 아버지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가 완도 송곡항 주변에서 잡혔는데 MBN이 일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마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에도 많게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저녁까지 호남과 경북 남부에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순간적으로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현재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가스와 전기 요금까지 다음 달부터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 요금은 이미 인상이 확정돼 있고 전기 요금 인상안이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이유입니다. 추 부총리는 어제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 산업부는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오후 3시에 발표합니다. 지난 21일 발표하려다가 한 차례 연기했던 연료비 조정 단가를 두고 한국전력은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 시당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연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3원 오르면 한 달에 평균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는 1,05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가스요금은 이미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4월과 5월에 이어 다음 달에도 가스요금이 오르는데 메가줄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됩니다. 고물가의 공공요금까지 잇따라 인상을 예고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지원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요즘 장보기가 겁이 난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 한 달 새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4인 가구 월 평균 식비는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4인 가족이 먹을 카레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봤습니다.
친숙한 전통시장에서 감자와 양파를 골라 집어들었는데 가격이 낯섭니다. 양파값이 한 달 새 2배나 올랐고 감자값은 지난해보다 70% 이상 비싸졌습니다. 감자, 양파, 호박 이런 거는 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손님들도 집으실 때 작년보다 좀 손이 약간 작아지시고. 그렇죠. 지난해 기준으로 양파와 감자, 돼지고기와 버터 등 재료를 구입하면 17,000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2만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는 월 평균 106만 6,902원으로 1년 전보다 9.7% 증가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를 넘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년 만에 6% 물가 시대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조만간에 6월 또는 7, 8월에는 6%의 물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이 상황이 계속하지 않을까. 정부는 양파 비축 물량을 조기 공급해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가격 상승이 채소, 과일, 육류 등 음식 재료 전반으로 번지고 있어 밥상 물가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문재인 정부 때 크게 늘어난 직접 일자리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알바 형태를 지원하는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지원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을 따른 것인데 예산 낭비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첫 해외 순방을 떠납니다. 마드리드에서 만나는 한미일 정상은 오는 29일 4년 9개월 만에 3자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요. 한일 정상 간 회동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늘 오후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합니다. 첫 해외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 회원국과 우리나라 등 초청국이 집결해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북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양자 혹은 다자 정상회담 14건을 진행하는데 하이라이트는 29일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4년 9개월 만에 만나는 3국 정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국가 안전을 담보하는 게 1차 목표고 한미동맹의 강화, 미일동맹의 강화, 그걸로 인한 한미일 삼각협력 구조가 이제 강화돼서 다만 한일 정상은 정식 회담뿐만 아니라 약식 회동도 가질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제가 필요한데 일본 참의원 선거 전 한일이 과거사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전례가 없다. 여전히 회의장에서 3번 이상 마주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현지 시각 28일 저녁 스페인 국왕 주최 갈라 만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고 29일에는 참가국 배우자들과 왕궁과 미술관들을 방문하는 일정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동포 100명을 초청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인 김 여사는 현지 시각 30일 왕실 안내에 따라 오페라 극장에서 리허설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국회 원구성을 놓고 법사위원장 양보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특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동참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특사 자격으로 출국해 자리를 비우는 만큼 오늘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조건부 법사위원장 양보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 원구성이 시급하다며 사법개혁 특위 구성에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어 보여요. 저도 원내대표 출신인데요. 저는 사실 조금 어이가 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은 이른바 검수완박 동참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생떼를 쓰면서 생떼를 안 들어준다고 원구성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존 합의대로 법사위를 넘기라고 맞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 합의안을 전달받을 때 사개특위 조건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협의 과정을 다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저는 그에 따라서 그것을 추인한 것인데, 그 당시 시점에는 이런 사개특위나 이런 것들이 조건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가는 만큼 협상 마감 시한인 오늘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통화로 해도 되고 원내수석도 있다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관련 공문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서 열람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파상 공세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정략적 왜곡에 대응하겠다며 자체 TF를 꾸렸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경과 국방부에 보낸 청와대 지침 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TF를 이끌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부처나 기관으로 간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공개했습니다. 23일 2회의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국방부 보고서가 확 바뀝니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그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 왜곡을 많이 하고 있다며 관련 TF를 설치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지나치게 너무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요. 이 문제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TF는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등이 참여하며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한편 민주당 TF 구성에 이왕이면 국회 TF를 꾸리자는 하 의원의 제안은 선례가 없다며 민주당이 선을 그었고, 윤건영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 자료로 충분하다며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필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서는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기자,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로 국회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가 한 달 넘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해결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사개특위가 걸림돌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었는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참을 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여야가 갈등을 벌이던 지난 4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중재안을 보시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 설치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이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도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도 국회 원구성 협상은 물 건너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번 달 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이것도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민주당이 오늘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 필리핀 출장을 떠났다가 다음 달 1일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7월 17일이 국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헌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인 7월 초에는 아마 원구성 협상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문제가 시급한 데다 윤 대통령이 7월 1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돌아오면 김승희, 박순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여야 모두 곱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당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혁신위원회, 오늘 출범한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혁신위는 공천 시스템 혁신 등 당무 관련 전방위적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혁신위원장을 맡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는 등 공천 방식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위 출범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는 혁신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이라는 것이 당원 구조가 이제 80만에 달하게 되고 더 늘어나는 것을 상정해서 그에 걸맞는 당의 운영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 혁신이 갈등에 지금 징계를 받을 위기까지 겹쳐 있는 게 이준석 대표인데 네. 이 대표가 갑자기 SNS에 흰 머리 사진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1985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38살입니다. 사실 흰머리가 날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니까 사실 그렇죠. 새치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이준석 대표는 동시에 흰머리 세 가닥을 처음 뽑아본다면서 흰 머리카락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다음 달 7일로 연기된 성상납 의혹, 윤리위 징계심의 문제와 배현진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과 당내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하려다 취소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난 20일에 만찬 회동을 하려다가 직전에 취소됐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상납 의혹을 심사하는 윤리위를 이틀 앞둔 이 대표를 만나기가 아무래도 좀 부담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내용이 먼저 알려진 것에 대해 먼저 용산 쪽에서 입장이 흘러나와서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 상당히 곤란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말한 게 아니니까 상대편인 대통령실에서 흘린 거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윤 대통령 측근 인사는 이번 회동 무산 자체가 이 대표를 향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네. 이재명 의원 이야기인데 어제 밤 늦게까지 지지자들과 SNS로 대화를 나눴다면서요. 무슨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그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 이른바 개딸들과 그젯밤 11시 반부터 2시간 정도 트위터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소한 질문에도 이렇게 답을 해주면서 소통을 이어갔는데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옆머리를 짧게 잘랐을 때 사진과 함께 이 머리를 다시 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결코 라고 답하거나 팽이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는 잘 칠 때까지 치면 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요새 팬덤 정치 관련 비판도 좀 나오는데 이 의원은 별로 신경을 안 쓰나 봐요. 네, 당내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원 특유의 그런 어떤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 지지층과 보란 듯이 소통에 나선 것을 보면 아마 전당대회 출마 의지가 굳어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부터 1박 2일 동안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 의원이 당권 불출마 압박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죠. 사실 고민 중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크숍에서 이 의원과 대화를 나눈 한 의원은 당권 도전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 이런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든 파장이 만만치는 않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번 주 이뤄지며 새 정부의 검찰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 정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에 총장 패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이번 주 검찰의 중간 간부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단행된 검찰 정기 인사가 검찰총장 없이 이뤄져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보직의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지면 전 정부를 향한 전방위 사정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장 인사에 비해 규모가 큰 중간 간부 이하 인사에서는 분야별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 정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에는 특수통을 배치할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북 정황 조작이 불거진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을 비롯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50일을 넘기며 역대급 총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큰 가운데 이번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총장 후보 인선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총선 전국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보호관이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한 차례, 구속영장을 2차례 각각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등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다음 달이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경찰 안팎의 반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서울대 윤석료 교수가 이끄는 AI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인 미국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표절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는 오늘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표절 경위와 범위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공동 저자 중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해당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영상 속 물체 움직임이나 빛의 변화 등 불규칙하고 비연속적인 정보 변화를 AI 기술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방법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 대회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논문 일부 내용이 기존 논문 10여 편을 인용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연구팀은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윤석로 교수는 공저자가 함께 글을 만들어 1저자에게 보냈는데 1저자가 보내준 글 대신 다른 논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표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제1저자라고 밝힌 트위터 사용자는 지난 25일 논문과 관련된 잘못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며 모든 비판을 수용하고 어떤 징계라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 대학원생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대는 오늘부터 의혹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를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통검사 출신의 박민식 보훈처장은 특히 광복회 수익 사업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논란이 됐던 광복회 수익 사업 전반에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편법으로 운영된 광복회 수익 사업들, 이 아킬레스건을 전부 들여다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장옥원 신임회장 집행부가 감사를 요청했으며 특수통 검사 출신 보훈처장은 인력을 2배 이상 투입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정말 일점불퇴의 각오로 광복회 전반을 신속하고 아주 명확하게 감사하여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다시는 애국과 독립의 상징인 광복회가 몇몇의 비리로 인해 독립정신이 표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김원웅 전 회장이 벌였던 헤리티지 815 카페와 한강 매점 운영권 등이 포함됐는데 지난 2월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한 나라뿐입니다. 보훈처는 8.15 광복절 이전까지 의혹들을 정리한다는 계획으로 수익사업 인허가권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징계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제주 한 달 살기 체험에 나섰다던 초등학생 조윤아 양 가족 행방이 한 달 가까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조 양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걸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양 가족의 휴대전화 신호가 완도에서 끊긴 건 지난달 31일 새벽입니다. 가족이 실종되기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남 완도에 있는 명사심리 해수욕장. 광주에 사는 10살 조양과 부모가 실종되기 전에 머물렀던 펜션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잠이 든 조양을 어머니가 등에 업고 아버지와 함께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펜션 앞에 주차돼 있던 아우디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 30일 밤 11시쯤에 촬영됐습니다. 같이 셋이 어울려서 해수욕장에서 노는 것도 없이 오로지 방 안에서만 있어요. 그리고 31일 새벽 1시쯤 조양과 어머니의 휴대전화 신호가 펜션 주변에서 끊겼습니다.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새벽 4시쯤 꺼졌습니다. 이곳은 명사심리 펜션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완도 송곡항인데요. 조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입니다. 경찰은 송곡항 주변 바다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과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지금 바다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위에서 수색을 했습니다. 혹시 자동차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현장을 찾은 친척들은 조양 가족이 무사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게 접어본 뒤로 연락을 아예 안 받아요. 컴퓨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은 조양 가족의 얼굴과 차량을 공개하며 제보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50대 아들이 80대 아버지 집에 문이 잠겨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들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던 아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입니다. 그제 오전 8시 반쯤 이곳에 사는 8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의 50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문이 잠겨 있다며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어야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신고를 하는데 누구든지 알았어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 숨진 남성은 심한 폭행을 당한 듯 몸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시간 만에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 집에 문이 잠겨 있다고 신고한 아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아들이 알리바이를 꾸미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딸은 머리를 굴린 것 같은데 출입자가 자기밖에 없고 피가 자기 양발에도 있고 옷에도 이렇게 묻어 있었고.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남성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70대 노인이 홀로 쓸쓸히 숨졌는데 2달 만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건물주인 노인이 보이지 않자 건물 세입자가 신고한 겁니다. 구청은 숨진 노인이 복지 대상이 아니라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 옆 건물. 뒷부분이 파손된 차량은 녹이 쓸었고 앞 유리 위엔 낙엽이 쌓였습니다. 이 주택 2층에 살던 70대 노인 A씨의 차량입니다. 지난 15일 A씨의 시신이 발견됐지만 A씨가 숨진 건 이미 2달 전이었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A씨의 시신은 홀로 방치돼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아니 저 여기 8개월 한지 8개월 됐는데 건물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한 적도 없어요.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해당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세입자가 한 달 전쯤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며 동사무소와 구청에 신고했지만 당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 대상자라고 하는 수급자 이런 분은 아니셨던 거잖아요. 재산이 있으시니까 저희 관내 이제 주소지 등록돼 있는 분도 아니시고 했으니까 저희 복지 대상자는 아니셨어요. 규정에 막혀 또 한 분의 어르신이 숨진 지 2달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강원도에서 물놀이를 마친 한 가족이 남의 집 화장실을 이용한 뒤 쓰레기까지 버리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글쓴이는 강원도에 사는 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딸이 혼자 사는 집에 돌아와 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간 듯 모래가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목욕용품도 쓰고 집 앞에 쓰레기도 놓고 간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CCTV로도 흰색 차량 한 대와 현관문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듯한 사람들을 확인하고는 결국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집 근처엔 작은 해변이 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공용 화장실로 오해한 것 같다. 그래도 누가 봐도 가정집 같은데 확인을 했어야 한다.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북의 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트레일러 위 컨테이너가 분리돼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오른쪽에서 트레일러 한 대가 빠른 속도로 합류하는데요. 싣고 가던 녹색 컨테이너가 점점 기울더니 결국 도로 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차선을 넘어 미끄러지다 주행 중인 차량과 그대로 부딪혔는데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아버지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의 과실이 100%라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과실 비율을 얘기하지 않는 데다 감가상각을 이유로 수리비를 일부 부담시키려 한다고도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차량 본체와 컨테이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 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국을 방문한 한 모델이 아기 코끼리와 어울리는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치앙마이의 한 코끼리 보호소를 방문한 이 모델은 생후 3주 된 아기 코끼리를 만났는데요. 코끼리도 관심을 보이더니 다가와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코끼리가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밟고 서로 걸려 넘어지면서 결국 옷이 찢어지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럼에도 여성은 웃음을 잃지 않았고 아기 코끼리와 노는 게 즐거웠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사람과 아기 코끼리가 한데 엉켜노는 모습에 이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며칠 만에 훌쩍 넘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마약떡, 마약 베개, 이렇게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인 마케팅이 극성입니다. 학부모들은 마약이라는 단어에 청소년들이 친숙해질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국내 한 포털에서 마약을 검색해봤습니다. 마약떡, 마약 매트리스, 마약 베개까지 상품명에 마약이란 단어를 붙인 제품이 줄줄이 나옵니다. 국민 간식 떡볶이도 마약 떡볶이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흔히 그냥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 마약을 얘기할 때는 굳이 막 그런 거부감은 안 드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주요 포털과 인터넷 쇼핑몰에 검색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본인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마약이라는 단어에 친숙해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상표법은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모호하다 보니 특허청은 최근에야 비판을 받아들여 상표 등록을 제한했는데 이미 상표 등록을 마친 업체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마약라는 제품의 맛이 있잖아요. 상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표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저희가 짚어야 될 것 같고 빈 구멍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입법으로. 쿠팡과 11번가 등 주요 쇼핑몰은 최근 마약 단어 검색을 제한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쇼핑몰에 올라온 구매 후기 참고하는 분들 많으시죠? 과연 이게 진짜일지 의심이 가기도 했는데 역시나 가짜 글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소형 가전업체가 아르바이트생들을 써서 가짜 후기 3,700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온 가습기 구매 후기들입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 등 호평 일색입니다.
심지어 처음 써본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보기엔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글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블루투스 이어폰 후기도 마찬가지. 별 5개는 기본에 디자인과 착용감에서 모두 아주 좋다며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업체가 짜고 올린 가짜 후기글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먼저 자신의 돈으로 제품을 결제하게 한 뒤 사전에 약속된 후기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글을 쓴 사람에겐 결제 금액에 수고비 1,000원을 보태 돌려줬고 비용을 줄이려고 배송은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보냈습니다. 한 소형 가전업체가 광고 대행사와 함께 이같이 올린 거짓 후기는 100여 개 제품군 3,700개에 달합니다. 인터넷 쇼핑의 특성상 구매 후기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데 소비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 사업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공정위는 가전 브랜드 오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광고 대행사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보통의 축구보다 좀 더 특별한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온몸이 얼룩지는 게 재밌다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공을 차려면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하겠네요. 폴란드로 가보시죠. 발목까지 잠기는 진흙탕에서 힘겹게 뛰는 사람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는데도 마냥 열심히 공을 차는데요. 폴란드 코리친에서 올해로 6번째 열린 뻘바 축구대회입니다. 올해는 여자 6팀과 남자 22팀이 참가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팀들도 함께 했는데요. 운동선수와 군인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 핀란드에서 시작됐다는 진흙탕 축구. 대회가 끝나면 빨래가 좀 귀찮긴 하겠네요. 테니스 메이저 대회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윈블던이 영국 런던에서 개막합니다. 대회 전날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훈련을 위해 코트에 모였는데요. 가볍게 몸을 푸는데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세르비아의 노바크 조코비치가 윈블던에 있는 올 잉글랜드 테니스 클럽 연습 코트에 26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파엘 나달과 엠마 라두카누, 앤디 머레이까지 연습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1877년 세계 최초 테니스 대회인 윈블던은 몇 가지 전통을 고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잔디 코트에서 열리고 모든 선수가 흰색 복장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이번 윈블던에선 누가 황제가 될까요? 빛도 들지 않는 7,000m 깊이 심해에서 배 한 척이 발견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난파선인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10월 필리핀 앞바다에서 침몰한 미국의 구축함 세뮤얼 B 로버츠호입니다. 형편없이 부서졌지만 군함이란 걸 선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7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작고 약했던 이 배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싸워 일본군 함대를 물러나게 했지만 끝내 포탄에 맞고 가라앉았습니다. 이름 모를 수병들의 무덤이 됐을 침몰선, 참 안타깝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이틀 연속 미사일 공격을 벌였습니다. 특히 미사일이 처음으로 벨라루스 영공에서 날아왔는데 러시아가 벨라루스까지 끌어들이며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무너진 아파트에서 생존자가 발견됐습니다. 9층 아파트는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에 맞아 윗부분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Услышал свист, проснулся, и очень сильный произошел удар ракетный. Меня вынесло, квартиру разнесло, вынесло меня ударной волной, я отлетел. 유치원 놀이터 옆에 미사일이 폭발해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키이우에서만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하르키우와 르비우 같은 우크라이나의 다른 주요 도시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Через крышу пробило перекрытие, пол и приземлилось в рентген-лаборатории. Summit NATO, they attack. It's maybe symbolic aggression during these days. 러시아가 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인접한 벨라루스 소도시 모지리에서 날아왔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공에서 공격한 건 처음인데 조만간 벨라루스가 참전해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시아는 앞서 돈바스 지역의 전략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주말 내내 격렬한 시위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낙태 허용 여부는 주정부와 의회의 몫이 됐는데 일부 대기업은 주법으로 낙태가 금지되면 다른 주로 원정 낙태를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최루탄이 연기를 뿜다가 폭발합니다.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남성을 거칠게 제압한 뒤 질질 끌고 갑니다.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앤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으면서 주말 내내 미국은 갈등과 충돌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한 픽업 트럭이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대의 행진을 방해하다 참가자를 치고 달아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 수장들은 이례적으로 이번 판결을 두고 유감이라 말했습니다. Women, I think, and I regret what seems to me to be a backward step. But I'm speaking as someone looking in from the outside. 대법원 판결로 일부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 될 것에 대비해 아마존과 애플과 같은 일부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원정 낙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금지한 주정부와 의회, 낙태 반대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전방위적인 소송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총기와 낙태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잇따라 보수 측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피임과 동성혼 권리 역시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주화 AI 앵커와 쉬운 우리말로 순서입니다. 생활 속에서 잘못 쓰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오늘 바꿔볼 단어와 관련된 김주화 AI 앵커의 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500m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 지난해 개봉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던 싱크홀 현상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요즘 들어 뉴스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싱크홀은 보통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빠져나가 빈 공간이 생기면서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하철이나 대규모 건물의 지하 공사가 늘어나면서 땅이 갑자기 훅 꺼지는 싱크홀 발생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 된 건데요. 그런데 뉴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싱크홀이라는 외래어를 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라도 우리말로 바꿔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말로 대체하는 게 좋을까요? 싱크홀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땅꺼짐으로 순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주화 AI 앵커의 목소리로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던 땅꺼짐 현상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싱크홀 대신 땅꺼짐으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쉬운 우리말로였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 중인 체코와 폴란드 언론인을 국내로 초청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행사에서 체코와 폴란드 언론인 방문단은 한수원 본사와 세울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한수원 본사에서 진행된 미디어 브리핑에서 정재훈 사장은 우리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뿐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마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지리산 부근과 제주 산지에도 많게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저녁까지 호남과 경북 남부에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비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순간적으로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서해안과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남 남해안은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현재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장마철 가장 먼저 곰팡이가 증식되는 곳 중 하나는 바로 벽지인데요. 벽지에 생긴 곰팡이를 쉽고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식초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마른 걸레에 식초를 묻혀 조금씩 문지르면 곰팡이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또 표백제와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베이킹소다와 표백제를 섞어서 벽지에 뿌려주고 10분 후에 곰팡이를 닦아낸 뒤 헤어드라이어로 꼼꼼하게 말려주면 곰팡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해외 유명 대학의 논문을 베꼈다는 서울대 연구팀에 과기부 장관의 아들이 속해 있습니다. 더 투명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